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주말 외출을 받았습니다. 일과표도, 암구호도, 경계 근무도 없는 몇 시간. 머리 위 하늘은 흐리지도 맑지도 않았고 어깨에 맨 작은 배낭엔 전투식량 대신 조촐한 간식을 담아 넣었습니다. 저와 함께 중대에서 뒷바라지해온 2명의 동기들도 짧은 외출 허가를 받았죠. 이제 서로의 호흡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아는 사이. 누가 먼저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셋 다 도심을 벗어난 곳을 떠올렸는지 살짝 미소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바람도 쐴 겸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소나무 숲길 아래로 산새가 울고 주말이어서인지 등산객들도 꽤 많았습니다. 다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해발 고도는 높지 않았지만 군대에서와는 달리 누구도 소리치지 않고 함께 속도를 맞춰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우리 셋은 누구에게도 특수부대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까지 오르기 전 산 중턱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몇이 어딘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옷깃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전화를 걸다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위에 뭐 있나요? 다른 등산객이 묻는 걸 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다들 고개만 저었지요. 그 순간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산 정상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술병 부딪히는 소리. 담배 냄새가 멀리서부터 퍼졌습니다. 산속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을 맞췄습니다. 서로 알지 않아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곧 피해를 입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싶진 않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상 쉼터가 눈앞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는 산에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위 위엔 하얀 등산복 대신 검정색 정장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 벤치 위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 병과 치킨 박스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둘러앉은 남자들은 술에 적셔진 눈으로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조용히 걷던 우리 셋의 발소리에 한 남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허리에 찬 가죽 벨트를 쓸어내리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이야, 오늘 산에 복 터졌네. 어느새 주위의 남자들도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았습니다. 등산복이 참 잘 어울리네. 근데 셋이서 산에 오르면 심심하지 않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발을 멈췄습니다. 뒤로 몸을 숨긴 것도 앞으로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군인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산속 한가운데서 소주를 마시고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모든 여성을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지 지나가던 산객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요. 또 다른 한 명이 다가와 추파를 던지길래 말했죠. 진짜 정상이 뭔지 구경 한번 해볼래? 그의 말에 일부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건 말 그대로 함께 웃는 것이 아닌 타인을 배제한 조롱의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내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뒷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에 군용칼도 무전기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뒤에 있던 동기 하나가 작게 내 옆으로 걸음을 옮기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다른 친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은 채 나는 고개를 조금만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판단은 끝났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지루해지기 전에 우리는 발을 돌려 정상 반대편 벤치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것처럼. 그들 뒤편엔 아직 몇 명의 등산객이 더 있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모두 몸을 낮추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기 하나가 지도를 꺼낸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속삭임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의도를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들도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은 눈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는 조용히 하살로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하나둘씩 주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이 술자리는 더 시끄러워졌고 산 위 공기는 진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험한 말과 욕설이 정상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은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형은 단순했습니다. 정상 쉼터는 정면으로는 주차장으로 연결됐고 후면은 낙엽과 이끼가 깔린 경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왼편은 데크길, 오른편은 좁은 능선. 다시금 군 시절의 훈련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조준점은 총이 아니라 그들의 자만과 무방비였습니다. 동기 하나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산길 입구 방향으로 내려가며 무언가를 설치하듯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뺐습니다. 그건 훈련 때 쓰는 것과 같은 은폐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그동안 체득한 습관과 판단력, 그리고 묵음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산 정상 바로 밑 작은 바위 그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쉼터 전체가 조망되었습니다. 남자들의 동선,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가장 먼저 욕을 던지는 자와 조용히 눈을 깔고 있는 자까지. 적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긴장이 풀리고 고삐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작전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술은 줄어들었고 담배꽁초는 발밑에 쌓여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우월감,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그들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동기 한 명이 능선 끝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볍게 한번 고개를 돌리고 모자를 다시 눌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우리 모두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산에서의 전술은 단순해야 합니다. 혼잡하지 않아야 하며 목적은 확실해야 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보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부터 점검했습니다. 공공 데크의 하중, 방향, 벤치의 위치,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놓아둔 쓰레기 봉투와 병 조각 하나하나까지. 첫 번째 목표는 움직임이 많고 말을 주도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독 산 아래 주차장을 자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올라올지, 누가 지나칠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시선을 뺀 우리는 먼저 그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슬쩍 밀려나도록 유도한 젖은 벤치 아래 구조물을 건드렸고 그가 기대 앉자마자 등 뒤로 중심이 쏠렸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게 되는 각도, 그리고 중심을 잃은 순간 그는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데크 옆 풀숲으로 구르듯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는데 몇 초, 균형을 찾는데 몇 초.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벤치에서 사라진 그 순간 주변 남자들의 눈이 흩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또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중 체력과 신속성이 가장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뒤편 나무 뒤에서 몸을 낮춘 채 빠르게 한 남자 뒤로 접근했고 그의 가방끈을 슬쩍 잡아당겨 바닥에 풀어놨습니다. 그 안엔 차량 열쇠, 지갑, 그리고 얇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낯선 로고와 숫자가 찍혀 있었고 몇몇 이름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평범한 산행객이 아님을 증명하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촬영한 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바위 그늘에서 시야를 넓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통제력은 무너졌고 리더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적을 해치우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찾지 못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열쇠의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담배불을 찾던 손은 허공을 맴돌았고 말끝은 서로의 탓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거칠고 무심했던 동료들은 더 이상 서로의 등을 믿지 않았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내던 입술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동기 하나가 조용히 쉼터 뒷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산책하듯. 그러나 발끝에선 흙의 압력을 잃고 눈동자는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전화를 받으러 이동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의 전파는 약했고 그들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작은 돌을 툭 굴렸습니다. 돌은 비스듬히 굴러가 벤치 옆을 건드렸고 남자는 뒤를 돌아보며 욕을 내뱉고 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돌 하나가 방향을 바꿔 그의 발 아래 놓인 가방끈을 눌러놓았다는 걸. 몇 분 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려다 자신의 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이 자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들 중 둘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 명은 무언가를 찾겠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다른 한 명은 산 아래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그들 틈에서 우리는 한 발 더 움직였습니다. 나는 정상 쉼터 데크 옆 낙엽 밟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자리를 지키는 남자는 셋, 그 중 하나는 의자를 끌어다 벤치 끝에 걸터 앉았고 나머지 둘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산책로 끝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사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산 위에서 내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의 심리 안에 마지막 금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침묵 속에서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단순한 무력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분열시키고 행동을 느리게 만들며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를 끌어내리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무대는 산 정상, 무기는 없었지만 지형과 동선, 심리와 두려움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만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시도했고 이어폰을 꽂았지만 끊긴 전파 속에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기 하나는 조용히 반대편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의 끝엔 작은 공중전화 모양의 산악 비상벨이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가 아까 내려가며 확인한 CCTV 박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이블 박스를 열고 CCTV의 전송 단자만 잠시 차단했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았지만 실시간 전송이 끊겼습니다. 그건 기록은 되되 누구도 실시간 감시는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바로 그 순간 정상에서 첫 번째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술기운이 남은 남자 하나가 다른 한 명에게 왜 짐을 뒤졌냐며 어깨를 밀쳤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남자는 데크 끝으로 밀려나며 나무 기둥에 부딪혔고 곧바로 발밑이 흔들리듯 내려앉았습니다. 비탈로 구른 그는 나무 줄기를 붙잡고 간신히 멈췄지만 바지에 진흙이 묻고 팔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쉼터 위로 향했고 거기엔 자신을 민 동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기 하나는 그를 관찰하며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눈에 띄게 달아올랐고 정상 위의 공기는 정막 속에서 조각났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고 다른 한 명은 아예 벤치를 등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만 한 명이 스스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욕설이 담긴 혼잣말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 선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이 그들에게 더는 안전한 구역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목적지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곳에서 나가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전이자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가장 먼저 벤치에 홀로 남은 남자가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넘어졌던 동료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자리를 감시하던 눈들이 보이지 않자
자신이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손에 들고 쉼터를 천천히 벗어나 능선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건 자신의 등과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능선 반대편에서 우리 중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능선을 따라가며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신 작은 흙더미 하나를 살짝 걷어내어 그 남자가 지나간 자리에 진입 흔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흔적을 본 또 다른 남자는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곧장 뒤따라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상엔 단 3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발을 다친 자였습니다. 팔뚝엔 아직도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은 식었고 입술은 굳었으며 손끝은 바지 주머니 안에서 움켜쥔 무언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터뜨릴지도 모를 분노의 방향은 이제 동료가 아닌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리던 흐름이었습니다. 그의 동선을 파악한 우리는 정상 아래 물가에 설치된 작은 간이 의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는 그들이 남긴 2리터 생수통과 종이컵, 그리고 반쯤 태운 담배곽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 중 단 하나만 사라져도 그들의 균형은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수병의 뚜껑을 살짝 비틀어 놓았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 그러나 누군가 마시려 할 때 확실히 쏟아질 만큼. 그건 아무런 위협도 아닌 오직 자신이 허술했다는 감각을 자극하는 장치였습니다. 몇 분 후, 그 남자는 목을 축이려 생수병을 들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물이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터뜨리며 병을 바닥에 던졌고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쏟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조직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어떤 손길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5, 단 한 명씩 그들을 외로움과 분열 속에 남겨두는 일뿐이었습니다. 능선으로 들어선 두 남자는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에 별다른 경계 없이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걷고 있다는 것을. 앞선 남자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고 뒤따르는 남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산길의 나무가 아니라 서로의 어깨와 발끝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동료라는 감각은 이미 깨져 있었고 그 자리를 의심과 경계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은 능선 반대편 데크길에서 두 사람의 동선을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며 숲 사이사이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기록하듯 따라갔습니다. 능선은 점점 좁아졌고 지형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앞선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따르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그 짧은 눈빛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들은 멈췄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행동을 택했습니다. 한 명은 말없이 돌아섰고 다른 한 명은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둘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뒤돌아 나온 남자는 능선 입구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을 빼듯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양손은 바지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앉은 위치에서 그들이 주차했던 SUV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차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열쇠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잃어버렸고 지갑도 물도 동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은 더 이상 조직의 일원도 동료도 아닌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고 쉼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능선 끝 방향 작은 임도 길을 따라 무작정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하도록 만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계획한 이탈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남은 사람은 이제 그리고 우리 셋은 그 넷보다 조용했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상 쉼터에는 이제 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와 같은 자리,
같은 벤치, 같은 술병, 같은 담배. 그러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그들의 손끝과 말 없는 시선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중 하나는 쉼터 한편에 걸터 앉아 조용히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두 눈을 감은 채 담배 연기 사이로 귓바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지 않으면 쉼터 전체가 침묵 속에 잠길 듯 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발 밑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플라스틱 병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병은 누군가 실수로 건드린 듯 툭 소리를 내며 데크 아래로 굴러갔고, 갑작스러운 그 소리에 남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은 분명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허공에 대고 욕을 퍼부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띄지 않게 바위 너머를 향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따라 맴돌았고, 그저 젖은 낙엽과 산바람만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울처럼 사용했습니다. 숲 뒤편에서 동기 하나가 반사판 대신 은박 포장지 조각을 들어 멀리서 빛을 반사시켰습니다. 그 작은 반짝임 하나가 숲 안 어딘가에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남자 하나가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주위는 짧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돌아온 건 나무십 사이로 흘러내린 작은 돌 하나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그들이 끝까지 찾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 하나가 술병을 들고 쉼터 데크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엉겨 있었고, 입가에는 의미 없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 순간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한 병의 빈 플라스틱을 굴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소리는 그들의 관계를 부서지게 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남은 셋 중 하나는 그제야 주먹을 쥔 채 쉼터를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셋, 그 셋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 안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외부가 아닌 내부라는 것을. 남은 셋 중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무리의 리더였습니다. 초반엔 술잔을 먼저 들었고,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장악하던 인물. 그러나 지금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쉼터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자리,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렸던 바위 근처. 주위는 조용했고, 동료들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자네처럼 남은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려 했습니다. 빈 병, 흩어진 담배, 바람에 나뒹구는 명함. 그 중 하나가 바닥에서 날아가듯 굴러갔고, 그는 그것을 따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작은 찰칵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위 아래 낙엽이 눌리며 생긴 마찰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그에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곧장 고개를 들었고 정상 둘레의 숲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눈은 짙게 깔린 그늘을 뚫지 못했고, 귀는 심장 박동 소리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건 오직 한 방향, 정상 아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하살로였습니다. 그 길 끝, 아무도 없는 데크 사이로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그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누구도 그의 어깨를 치지 않도록. 그는 내려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자 그는 결국 자신이 혼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걸음은 더 빨라졌고, 신발 밑에서 자갈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무리의 중심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다는 걸 그는 마지막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 둘.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리더는 없었습니다. 명령은 사라졌고 질서는 지워졌으며 서열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상엔 이제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끝난 지 오래였고 남아있는 병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기척의 팽팽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시는 척했고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들 안에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만 유지했을 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상상과 맞서게 됩니다. 그들은 그 고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쉼터 뒤편의 나무 그늘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듯 몸을 살짝 틀었고 그의 손이 천천히 바지 뒷주머니를 더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마 작은 칼이나 접이식 공구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거기에 올린 채 숨을 죽이며 그늘 속의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상대가 모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선은 등 뒤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어떤 확신도 신뢰도 필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쉼터는 그 자체로 더 이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정상은 더 이상 오르기의 끝이 아닌 추락의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돌아 들어온 우리 중 한 명이 산 아래로 이어지는 우회 길에 작은 조각 하나를 남겼습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하나, 그리고 흔들려 놓인 산악 이정표 방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앞지르지 않으려는 듯, 서로를 피하는 듯,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빠르게, 다른 하나는 더디게. 그러나 공통된 건 그들이 이제 같은 물이라는 생각을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쉼터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술병만이 기울어 있었고 덮이지 않은 종이컵 속에 말라붙은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정상 뒤편 바위 그늘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사라지는 소리를 오래도록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승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얼굴들이 무언가에 패배한 채 사라지는 기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쉼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겨진 술병과 부러진 담배꽁초, 찢어진 종이 명함 몇 장이 조용히 데크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라진 공간이지만 공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기 하나는 벤치 위로 올라서더니 산 아래로 시야를 트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막싸움을 끝낸 전사의 긴장보다는 어떤 허전함과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고요가 맴돌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떨어진 깨진 물컵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마치 흔적을 기록하듯 몇 초간 바라보더니 작은 쓰레기 봉투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나는 벤치 옆 나무 기둥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곳엔 누군가 손톱으로 새긴 듯한 희미한 이니셜과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한때는 친구였겠지요. 이 산 위에 남긴 것들이 이토록 쉽게 흩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했지만 그 끝에 남겨진 건 우리의 감정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허탈도 아닌 어떤 침묵 속 책임감 같은 것. 누군가는 묻겠지요. 왜 직접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왜 군인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패배는 체력이나 무기가 아닌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충분히 안겨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우리 셋은 각자 걸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농담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같았고 발걸음은 서로를 맞췄습니다. 정상은 뒤에 남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아직 등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복수 뒤의 정적이 아니라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의의 무게였습니다. 쉼터를 떠나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마지막 절차. 완전 철수. 임무가 끝났다고 해서 현장을 방치한 채 떠나는 건 우리에겐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쓰레기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술병, 플라스틱 조각, 담배갑과 부러진 컵 손잡이까지. 한 명이 쓰레기 봉투를 펼치고 한 명은 집게 대신 나뭇가지로 쓸어 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나치게 부지런한 등산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적을 지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도,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단서도. 동기 하나는 쉼터 데크 아래를 숙여 살폈습니다. 그 아래에 흘려보낸 물, 떨어진 지갑의 흔적, 굴러간 플라스틱 병의 잔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덮어 이동 흔적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남긴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웃지도 소리치지도 않았고 사진 한 장조차 찍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머릿속에만 남겨졌고 그 기억조차 누구에게 말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군번줄처럼 목에 걸려있는 것들만 챙기고 우리는 정상 아래의 CCTV 각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 꺼두었던 연결 단자를 원래대로 복원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장면이 기록은 되었지만 해석할 수 없는 풍경으로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엔 오직 사람 없는 산, 그리고 조용한 숲의 이미지뿐. 누가 와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조폭 무리가 어제 산 정상에서 싸움을 벌였고 그 후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만을 접하게 되겠지요. 그들이 누구에게 당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 어떤 이름도, 흔적도 남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 바람은 조금 더 부드러웠고 발 아래 흙은 진창이 아닌 단단한 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면이 다져질수록 우리는 감정을 꺼내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가장 강한 결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을 떠났습니다. 말없이 걷는 하산길은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았고 길 위엔 더 이상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산 아래 어딘가를 향해 비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이미 도시의 소음 속에 자신의 침묵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셋은 어디에도 숨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돌아보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서로의 그림자가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서 걷던 동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한 보폭,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마치 지난 작전을 정리하는 리듬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안엔 믿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또 한 명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손에 묻은 먼지를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피가 아니라, 무기 오염도 아니라 그저 땀과 흙이 남은 손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 담긴 건 자신에 대한 예의와 마무리의 절도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걷는 지금이 내게 가장 단단한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복수 후엔 감정의 해방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 아닌 정리된 책임감만을 등에 지고 한 발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이 보였을 때쯤 초입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고 남자는 등산화를 벗으며 발을 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다툼도 없이 그저 조용한 귀가 준비.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선 속에서 그저 평범한 등산객이었다는 인상을 남기고 조용히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켰고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전우들 사이에선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채 군인처럼 움직였고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을 무렵 나는 다시 한번 앞선 동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확하게 걷고 있었고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킨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의 경계였다는 것을. 부대 복귀 시간은 저녁 7시.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입구 앞 작은 그늘 아래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섰습니다. 군문으로 이어진 진입로엔 평소처럼 근무자가 정자세로 서 있었고 군번줄을 손에 쥔 채 복귀를 준비하는 타 중대 병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휴가증을 다시 손에 쥐고 외출복 매무새를 살짝 가다듬었습니다. 돌아온 이 순간 누구도 그 하루 동안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뭐 했냐는 인사도, 어땠냐는 질문도 없었고 우리는 그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정문 옆 대기석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문득 산 위에서의 몇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흙먼지가 쓸려 내려간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 침묵 속에서 흩어져 가던 그들의 뒷모습, 그 기억들이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후 하나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짧은 호흡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무사히 끝났다. 내 옆에 앉은 동기는 눈을 감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오늘 하루의 잔상을 내면 깊은 곳에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이 일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이며 보고서도 포상도 심지어 회의 자료 한 줄에도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수한 건 누군가의 명령 때문도 아니었고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문 초소 앞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순간 하늘은 마지막 빛을 남긴 채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세 사람의 발걸음은 다시 병영의 리듬으로 돌아갔고 우리 얼굴엔 어떤 표정도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안 어딘가에서 묵직한 끝났다는 감각이 천천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복귀 다음 날 우리는 평소처럼 기상 나팔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진지한 훈련도 없었고 특별한 일정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내 감각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기 비친 얼굴은 전날과 똑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과 아침 식사 줄에 섰을 때도 그들 역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외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끄덕임엔 말보다 긴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앞 가니 텃밭엔 누군가 심어둔 상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줄기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조차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날 산속 바위 그늘 아래 숨어 있던 우리 셋을 감싸던 바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 행정반으로 들어온 선임 하나가 산책 중 누군가가 남긴 쓰레기를 치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셋 모두 그 이야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게 우리가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운 것이었다는 걸 묵묵히 되새겼을 뿐입니다. 점심 무렵 전후 하나가 다가와 등산 좋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응. 공기 맑았어? 사실 그것만이 진짜였던 말이었습니다. 공기는 정말 맑았습니다.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썩은 기척 하나를 조용히 정리했고 그 결과로 이 부대의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점호 후 소등정간이 탁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 쓴 맛이 혀끝을 눌렀고 그 순간 떠오른 건 산 위에서 흘러내리던 침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무례를 침묵으로 무너뜨리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오랫동안 조용히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놀랍도록 평범하게 지나갔고 그 누구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정문 근무자는 같은 자세로 서 있었고 행정반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서류 더미 속에서 같은 키보드 소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식사, 훈련, 청소, 점호. 우리의 하루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병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 평온한 표면 아래 우리 셋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산 위에서 더는 조직을 믿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기 발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는 걸.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신상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떼던 방향, 고개를 숙이던 각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이 등을 보이며 떠났던 모습까지. 그건 분노도 승리도 아닌 어쩌면 무너짐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파편이었습니다. 하루는 식사 후 건물 뒤 벤치에서 동기 하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서로의 종이컵 안 커피가 식어갈 때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빛이 아주 잠깐 산 위 능선을 떠올리는 듯한 먼 곳을 향해 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군기 한 장.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안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날의 모든 정적과 긴장, 그리고 조용한 결심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세상의 질서를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영웅이 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 셋 사이의 기억만으로도 그 하루는 분명히 존재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후임에게도, 같은 생활관을 쓰는 중대원에게도,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이란 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의미가 생기지만 어떤 기억은 입 밖에 낸 순간 희미해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산 위에서 마주친 조폭들의 얼굴은 사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눈빛은 본능을 숨기지 못합니다. 가벼운 추파인지, 위협인지, 두려움인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패배감인지, 그 모든 건 말보다 훨씬 깊고 묵직하게 내 기억 속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이지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나는 명령 없이 움직였고, 책임의 외피 없이 결정했고, 처벌 대신 무너짐을 유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군인의 방식이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고. 그날 우리가 행한 모든 조치가 폭력 없이 끝낸 가장 냉정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정문 초소를 지나며 산이 바라보이는 방향을 스치듯 쳐다보게 됩니다. 거기엔 언제나 같은 나무, 같은 능선. 그러나 내 눈에는 그곳이 더 이상 평범한 자연이 아니라 하나의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았고 어느 뉴스에도 오르지 않았지만 그날 거기선 분명히 사람 하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과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날이 온다면 망설이지 않고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것만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서웠는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는지, 혹은 그냥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따라왔는지, 그 어떤 것도. 그 대신 나는 내가 본 너희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정상에서 너희 둘이 내 옆으로 다가왔을 때 그 발걸음엔 어떤 의심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고 함께하겠다는 말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너희가 거기 있었다는 그 한 장면이 사실은 그날의 어떤 승리보다 더 내겐 큰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 순간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냅니다. 거기엔 숨소리 하나 없이 걷는 발, 바위 아래 엎드린 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눈빛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무섭진 않았니? 나처럼 느꼈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걸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수많은 보고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날 우리 셋이 남긴 기록은 어느 행정망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압니다. 그날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았으며
그것만으로 그 하루는 완전한 응징이자 완전한 연대였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그날의 어떤 장면은 흐려졌지만 너희 얼굴에 맺힌 나도 갈게라는 표정만큼은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표정 하나에 나는 아직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비슷한 침묵 속에 다시 서게 되더라도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려 너희를 찾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끄덕이기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우린 언제든 다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라는 시간은 지나고 나면 참 가볍게 느껴집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시간표 위에 올라서면 그 하루는 다른 날들과 섞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내겐 지워지지 않는 하루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뉴스에도 실리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평범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산 위에서 마주했던 그들, 산 아래로 조용히 흩어졌던 그림자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채 끝난 작전. 나는 그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군 일지에도, 일과표에도, 심지어 내 수첩에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내 마음 안에서 조용한 묘비처럼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지만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일이었고, 우리가 나섰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말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수라는 말조차 어쩌면 과분합니다. 우리는 단지 침묵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위협을 밀어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707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나는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다시 그곳에 올라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또 그렇게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소리 내지 않고 행동 하나로 말하는 방식, 말 없는 기록. 그 하루가 내 안에 남아있는 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